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 네. 이렇게 종종 메일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번 메일 정말 한번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네, 먼저 유튜브 채널 책생글 구독자입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선생님. 이분은요, 어릴 때 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20대 중반의 취업 준비생. 네네. 지금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죠. 네. 물론 다들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 정말 힘들 거예요, 아마.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이분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저희 직업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알아보시기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인터넷 같은 데서도 독서 네. 지도사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음.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메일을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네. 다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네네네. 자, 먼저 20대 중반의 취업 준비생이 저희 이 독서 지도사가 맞을까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 경험을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쵸. 네. 네네. 저는 23살부터 이제 네.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 와.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셔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네. 젊은 사람이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그 피아노 학원 글쓰기 수업이 있었어요, 선생님. 아.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던 거였죠. 아. 그때 제가 수업 교환 같은 걸 혼자 다 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소규모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그것이 이제 하나의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제 경험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죠? 아. 네, 그때 그냥 이렇게 보다가 광고지를 봤죠. 네네. 한 곳에서 글쓰기 선생님을 모집을 한다. 이래서 음. 바로 갔어요, 선생님. 아. 제가 그때는 그냥 돈 모아서 노는 거에 바빠가지고 네. 일단은 용돈 모으는 게 중요했었거든요. 네네네. 뭐 부담 없이 가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음. 물론 문예창 작가를 나왔기 때문에 뭐 음. 글 쓰는 거라던가 이런 기본 지식은 있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서점에 갔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그 관련된 문제집을 다 찾아가지고 다 보면서 매주 체험을 한 거예요. 저만의 어떤 노하우를 쌓아갔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20년까지 왔네요, 선생님. 아, 그러면 처음부터 독서 지도사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네. 그 경력을 하나하나 쌓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독서 지도사로 전환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네. 근데 그때는 한 줄짜리 경력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입시학원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문술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오.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고 그때도 자격증 줬었거든요, 선생님. 네네네. 근데 이제 간단한 자격증이었죠. 네네. 근데 그때 이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격증도 하나 있고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아, 그러면 선생님은 자기 적성을 따라서 가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죠? 선생님. 왜냐면 아. 제가 그때 조금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우리가 격리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맨날 계산하고 맞아. 이제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 일이 네.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지금 봐도 선생님은 그건 안 어울려. 월급도 많았는데 제가 일단은 거기는 오래 못 다녔어요, 선생님. 그러다가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또 이제 다른 곳에 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학원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학원은 좀 큰 학원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혼자 독학으로 수업 계획안 같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했었죠. 근데 이것이 지금 제 직업으로까지 평생 직업으로까지 연결될 거라고는 와. 생각도 못했어요, 선생님. 그러네요. 저는 선생님이 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20대부터 이렇게 달려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중요한 거는 자기 적성에 맞았다라는 것, 맞는 일을 찾았다는 것,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돈보다도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왔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돈도 챙기고 자기 일도 하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학원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만의 이미지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딱 이렇게 정장 옷 입으시고 뭔가 좀 이렇게 엄해 보이시는 그런 느낌인데 네. 저는 그때 뭐 했냐면 이렇게 롱치마에 완전 그때 우리 X세대라고 들었는데 저 완전 신세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루이비통 가방 있어요, 선생님. 네. 그 가방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수업하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토끼 눈으로 뭐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 애들 눈에는. 저 인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의 장점 아닐까요? 맨날 이렇게 아줌마만 보다가 아주 통통 튀는 그런 20대 선생님 봤을 때 아이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막 애들하고 이 눈높이가 너무 맞아가지고 네. 저는 막 너무 재밌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선생님이 아이들 눈높이에 좀 맞지만 그 당시는 또 외모까지도 그죠 더 네. 젊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대 그다음에 소통 능력 이게 장점일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네. 스승의 날도 선물 많이 받고요. 그만둔 애들도 1층에서 막 꽃 들고 편지 쓰고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좋았나 봐요. 통통 튀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김혜수라고 하면서 꽃 들고 기다릴 정도면 선생님의 그 인기를 알만해. 맞아, 진짜 별명 김혜수. 나는 그래서 이게 젊은 선생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장점이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생각해요. 너무 좋아했어요. 네, 아줌마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른 건 있어요, 선생님. 또 뭐? 지금 아줌마는 아주 노련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독여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저는 보시겠어요? 저는 또 40 돼서 또 이 일을 네네네네네.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늦게 선배 권유로 이제 시작을 했던 케이스라서 장점은 그건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온 노하우. 또는 저는 또 그 전에 또 어린이집을 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다뤄본 노하우 이런 걸로 바로 저는 뛰어들 수가 있었거든요. 일장일단은 있겠죠. 선생님처럼 젊었을 때부터 딱 경력을 쌓아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또 그런 다른 경력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 유사한 경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뛰어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쌤이나 저나 이런 케이스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매일 주신 20대 중반의 취업 준비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 경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분의 이제 고민을 네.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저는 이런 생각했죠. 저처럼 학원에 들어가라. 왜냐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면 네. 거기서 적성 테스트를 나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적성이 맞느냐인 거죠. 네. 자기 적성에 맞으면 시작하라는 거고 그거 적성에 맞으면 20대든 저처럼 40대든 아니면 하다못해 60대도 자기의 적성을 늦게 찾았다면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이 상관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은 교환들이 다 짜져 있고 네. 그 전 선생님이 수업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의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원장 선생님이나 네. 이런 사람 관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뭐 원장 선생님하고의 뭐 그런 문제보다도 학부모하고의 어떤 그 소통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20대는 인간관계,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통통 튀는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좀 더 잘 맞춰주는 성격이에요. 맞아요. 네.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이제 저희와 똑같은 이 일을 딱 시작을 해가지고 어머니들 처음 만나고 아이들을 만났어요, 선생님. 처음으로 닭 볶음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재료들을 갖다가 자 이제 한번 이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자 근데 문제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팔았을 때 나한테 이게 적성이 있어서 맛있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되게 높겠죠. 맛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수업을 하다가 엄마들이 이거 뭐야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초급한테. 처음부터 아이들을 상대하고 학부모를 상대를 하면 사람이 경력이 없고 그렇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신감 없는 건 엄마들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생님은 믿지 못하겠다 하면 이제 자꾸 떠나게 되는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그거를 딛고 일어서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좀 학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접하는 그런 경력을 조금 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적성이 맞다면 이 일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왜냐면 것 이제 같아요. 학원은 일정 월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20대 취업 준비생이면 어느 정도 용돈도 좀 필요하고 자신이 네.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네. 아시잖아요. 저희 일은 처음에 한 명씩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명을 딱 했는데 한 달 동안 한 명이야. 근데 그 다음 달에 2명이면 좋지만 또 그게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네. 어느 날은 또 10명 겨우 10명 모았는데 이 10명이 또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 이게 우리가 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다루긴 했던 얘기인데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이 지금 메일을 주신 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독서 지도사로 활동을 하면 경제적인 측면이 해결이 되느냐, 경제적인 측면으로서 직업 안전성이 있느냐 이걸 지금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쌤이 말씀하신 게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처음부터 이게 안정성을 갖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조금 유지가 되는 건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30명이다, 50명이다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회원들도 들쑥날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수입도 들쑥날쑥하게 돼 있단 말이죠. 결국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일단 경력을 쌓는다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적성이 맞으면 이 일을 이제 계속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빨리 끝나는 학원이었는데 저녁에 네네.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 난 그런 일이 또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되게 정석대로 밟아오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근데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은 지금 20대 중반이니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도 있고 남편이 계신 분들은 남편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 의존을 하면서 약간 부업같이 이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집에서 수업을 한다가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만약에 같이 거주를 하신다 이럴 경우에는 집에서 수업을 하면 다른 가족들이 또 되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네, 불편해해요. 그럴 때는 방문 전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미혼인 선생님들은 방문 전담 아니면 뭐 기혼자들이라도 집에서 나는 수업하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방문으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요즘 시국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좀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조금 내가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어떤 기업체에 방문해서 문을 두드려 보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네. 예전에 저희 처음 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네네네네. 이렇게 20대 네. 중반에 선생님이 한 분 네네네네. 계셨었는데 네. 그분은 회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게 네, 보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였냐면 정말 돈이 급하셨던 분들 맞아. 이분들은 한 달 못 견디셨죠. 네. 선생님 저는요 네.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음. 첫 번째 나는 나는 꼭 이 일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주변 분들 보면 어떤 일 딱 시작을 하시면 갈등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만둬야 되나 아,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거네. 이 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네요. 그게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그렇죠. 게. 그죠? 네. 내가 수입이 적든 뭘 하든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이 일을 내가 꼭 해봐야겠어. 이건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아닌가?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일 아니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이 일을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시작한다면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일로 정말 최소한 내가 5년은 한번 어떻게 버텨보겠다. 5년. 네, 네, 그죠? 5년입니다. 5년은 어떻게 이 일에서 내가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덤비시면 그 5년 동안에는 어떻게 노력을 해보시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 꼽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뭐 우리가 조건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네. 시장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네. 있는 건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환경이 좋은 데서 일을 하시잖아요. 살죠. 이제 먼저 네. 조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희는 사실 좀 메이커가 있는 브랜드가 좀 좋죠. 그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학교가 한 5개 정도가 둘러져 있어요. 와, 그냥 꿀이야, 꿀. 네. 그리고 횡단보도 앞이에요. 저희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 아파트로 학원이 끝나면 애들이 다 오고. 네네. 그다음 중요한 게 다른 아파트에서 가장 중심지. 그래서 어머니들이 차량 운행도 엄청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 맨날 생각을 해요. 내가 뭐가 좋아서 내가 뭘 잘하지? 저는 여기서 조금은 성공했다라는 조금 코딱지면 자부심이 아니에요. 아니, 있는데. 선생님은 진짜 성공한 케이스죠. 네. 왜냐면 이제 뭐 적성도 네. 맞고 네. 사실 이제 인원도 좀 되고. 저도 처음에는 위치인가? 물론 위치 아니, 중요하죠. 위치 중요해. 앞에서 얘기했던 거 확고한 의지나 적성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장성이나 환경 되게 중요해요.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세 번째로 그럼 네. 내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 네네네. 얼마나 환경적인 곳이 좋으면 학원도 많았어요. 논술학원도 네네네. 많았고 그리고 또 제 그 아파트 라인으로 하필이면 옆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 한 분. 그 옆에 또 타 업체 다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남아있는 건 저죠. 네. 네. 그게 뭐냐면 나는 선생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능력인 거죠. 네. 선생님 보면 이 일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최적화. 뭐지? 아니 정말 선생님은 정말 나중에 한갑 진갑 다 지나서도 이 일을 하셔야 돼. 그 정도로 최적화된 선생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개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선생님은 제가 못하는 걸 선생님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엄마들 다 잘 구워 삶지를 못해요. 저는 근데 구워 삶죠. 선생님은 그걸 되게 잘해. 그러니까 이거 나는 이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능력이에요. 아, 그럼 제가 여태까지 그걸 잘하고 있었네요. 네, 엄청나게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 외에는 실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나지만 선생님은 정말로 개인의 그런 어떤 특성, 성격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살, 4살 때 시작했던 일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때 정말 힘들다는 어른들을 다 모셨거든요, 진짜. 그 왜 회사에서 제일 깐깐하시던 분들을 다 이렇게 맞춰드리고 인정받고. 저도 나름 대기업 H사에서 그 위에 좀 높은 분들 모셔봤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데. 저는 이게 모시는 게 귀여움?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맞아야 돼, 그야말로. 적성에 맞는다는 게. 김혜수. 자기 적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저도 제 적성이 뭔지 몰랐거든요, 정말. 아, 선생님 이거 적성에 맞죠? 지금은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제 16년 차잖아요. 뭐 40살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저희 인생 3분의 1이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은 또 아니에요.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내 적성에 맞나? 맞는 것 같아.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님한테 느끼는 게 옛날 저 그 어렵다고 했던 전무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전무님이 완전 완벽주의자신데 그 안에 정말 따뜻함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사람들 그 따뜻함을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뭐냐면 그 따뜻함만 공격을 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죠. 선생님과 나와 성향은 매우 다르지만 지금 또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얻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하기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동료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학원에 들어가서 그런 동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네. 25이시면은 완전히 좀 뾰족뾰족한 부분이 많아요, 성격에서도. 근데 때로는 나를 조금 낮추고 다른 사람을 좀 맞추는 분이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빠뜨린 거 있죠. 뭐? 본인을 파악하는 게 이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요, 선생님. 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는 항상 저를 바라보거든요. 뭐냐면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장점만 잘 활용을 한다면, 왜냐면 제가 선생님이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선생님은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느끼시지만 그게 막 부럽지는 않으시단 말이에요. 난 느끼거든요. 아니 부럽긴 한데 안 되죠. 아니 부럽긴 한데 안 되죠. 저는 선생님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면 나는 선생님처럼 못 살겠어요. 나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있잖아요. 선생님 나는 봐봐. 이렇게 가다가 떡볶이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인데? 아니야 오늘 행복한 게 좋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안 드시잖아요. 전 안 먹어요. 나 그거 너무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알고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남을 상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쳐도 자기 자신이 변덕을 피우거나 뭔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이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즐겁게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메일을 주신 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는 지난번 영상에 한번 올라갔던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뭐 이야기 드린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일단 자기의 적성과 의지가 확고한지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이 괜찮은지 주변 환경, 시장성 이걸 고려해서 시작을 하셔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의 능력도 되게 이런 조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 자신을 파악을 해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개발을 하신다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좀 그 메일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남아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나 또 만들게요. 다 실지를 못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네.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독서 네. 논술 수업을 또 하셨던 분이었고, 네, 네. 그래서 또 잘 가르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쵸? 아, 역시 독서 수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메일 보낸 그 문장이 정말 깔끔하고 정리가 싹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메일을 봤지만 이분의 그 메일이 특히 인상적이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네. 칭찬 많이 네, 네, 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네.